안녕하세요. 팀포트레츠의 사진가 김재우입니다. 시그마에서 새로운 C 시리즈 f2.8 1628DG DN 렌즈를 출시했습니다. 딱 봐도 최근 출시했던 2870 f2.8 렌즈와 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아트라인에서 컨템포러리 라인까지 굉장히 짜임새 있는 미러리스 줌 렌즈 라인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렌즈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시그마로부터 렌즈를 제공받아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그마 렌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실 만한 내용이지만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그마는 총 3가지 렌즈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질과 기타 기능성 등 모든 부분에서 타협 없이 최고급 렌즈를 추구하는 아트라인, 무게와 크기를 중심으로 휴대성과 운용성을 강조한 컨템포러리 라인, 마지막으로 동작성과 기능성을 극대화한 스포츠 라인이죠. 오늘 리뷰하는 이 렌즈는 컨템포러리 라인업으로서 사용성에 초점이 맞춰진 렌즈입니다. 하지만 렌즈 깎는 장인인 시그마가 만드는 이상 제가 최근 리뷰한 렌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광학적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라인업이기도 합니다. 박스 구성은 C 시리즈인 만큼 단촐합니다. 렌즈와 후드, 그리고 앞캡과 뒤캡, 딱 필요한 것들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미니멀합니다. 제가 최근 리뷰했었던 I 시리즈는 그 컨셉에 따라서 다양한 조작부가 있었던 반면에 줌, 포커스 링, 그리고 AF, MF 스위치까지 딱 필요한 것들만 배치했습니다. 특이할 만한 요철 없이 흐르는 라인 등 말 그대로 미니멀한 디자인입니다. 필터 사이즈는 72mm에 렌즈 전체 길이 100mm, 무게는 450g입니다. 크기와 무게는 스펙에 비해서 굉장히 컴팩트한 편으로 과연 컨템포러리 라인업이라고 할 만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터 사이즈는 대구경으로 광학 성능을 최대한 뽑아내보려고 한 듯합니다. 초광각 렌즈임에 불구하고 돌출형 구조가 아니므로 각종 필터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이너줌 형태를 채택하여 줌 조작의 편의성이 좋겠습니다. 시그마 측에서는 줌밍에 따른 무게 중심의 이동 또한 최소화시켰다고 합니다. 영상 촬영에서 이러한 특징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짐벌에 올려놓았을 때 줌밍을 조작한 뒤에 다시 카운터를 맞출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필터 구경에 비해서 가벼운 무게를 위하여 전체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마감되었는데 시그마 측에서는 알루미늄과 유사한 열수축을 지닌 TSC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저렴한 느낌은 전혀 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빌드가 잘 되었는지 뭔가 꽉 찬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인 인상은 초광각 계열임에 불구하고 작고 가볍다, 그리고 깔끔하게 생겼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렌즈 스펙은 이와 같습니다. 11군 16매의 구성으로 각종 수차를 컨트롤해주는 FLD 렌즈 5매와 비구면 렌즈 4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렌즈 체급에 비해서 특수 렌즈를 많이 사용한 느낌입니다. 조리개는 9매 원형 조리개를 채택했습니다. 전 구간 f2.8에서 f22의 조리개 값을 가집니다. 야경 등에서 광원의 빛 갈라짐은 안정적인 별 모양 형태를 가집니다. 최소 초점 거리는 25cm로 특이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해상도 차트를 촬영해 보았습니다. 16mm와 28mm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6mm 구간의 중앙부 해상력은 개방 조리개에서부터 뛰어납니다. 아주 인상적인 수준입니다. 주변부 해상력은 평이합니다. 동체급 렌즈들과 대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띱니다. f5.6에서부터 안정화됩니다. 조리개를 가득 조였을 때 회절에 따른 해상력 저하가 눈에 띕니다. 중앙부와 주변부 모두 그렇습니다. 16mm라는 초점 거리가 심도가 깊은 광각임을 생각해 봤을 때 실제 펜포커스 촬영을 위해서는 f11 정도가 괜찮겠습니다. 다만 야경 등에서 장시간 노출이 필요할 경우 이러한 회절 특성을 고려하여 f11에서 ND 필터 사용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일 것 같습니다. 비네팅의 경우 동급의 렌즈들과 대동소이한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f5.6에서부터 급격하게 안정화됩니다. 28mm 구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8mm의 경우 개방 조리개 값에서부터 화면 주변부까지 괜찮은 해상도를 표현합니다. 중앙부는 말할 것도 없이 계속해서 좋습니다. 16mm와 마찬가지로 f16, 22 구간이 회절에 따른 해상력 저하가 관찰됩니다. 비네팅 또한 16mm 구간보다는 28mm 구간이 훨씬 억제가 잘 되고요. 28mm에서는 f4에서부터 급격하게 안정화됩니다. 전체적으로 준수한 광학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16mm보다는 28mm가 조금 더 돋보입니다. 각종 수차 컨트롤도 아주 뛰어나서 눈에 띄는 색수차 등이 없었습니다. 장점으로는 모든 초점거리, 모든 조리개 값에서 뛰어난 중앙부 해상력을 꼽을 수 있겠고요. 단점으로는 전체적으로 아쉬운 f16, 22 구간의 회절 제어입니다. 다만 이런 초광각 렌즈에서 해당 조리개 값이 자주 쓰이는 값은 아니기 때문에 장노출 시에만 유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6mm 전후에서 시작하는 광각 줌 렌즈의 역사는 매우 깁니다. 대부분의 카메라 브랜드에서 해당 렌즈를 만든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이것저것 만들어 보니 이것만한 광각 영역이 없더라 라는 것이겠습니다. 상업 촬영가에게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화각대이겠으며 취미 사진가들에겐 하나의 렌즈로 하루를 기록하기에 참 좋은 화각대입니다. 16mm의 초광각대는 좁은 공간에서 화면을 확보하기가 용이합니다. 좁은 골목길이라든가 실내 복도 등에서 촬영할 때 굉장히 좋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공간들 대부분은 표준으로 담아내기에는 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16mm가 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초광각 렌즈의 과장된 원근감은 초심자가 다루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취미 사진가들이 해당 화각대를 어디서 유용하게 생각할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카페, 음식점, 골목길 혹은 각종 실내 등 도시 속 공간에 다룰 때 이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상 공간의 기록에 있어서 표준 줌 렌즈의 24mm에서 28mm 때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28mm의 경우는 광각 촬영을 하다가 인물 및 작은 오브제를 캐치할 때 잘 사용했습니다. 특히나 인물의 상반신 정도를 표현하기에는 딱 적당했습니다. 광각 왜곡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과하지 않은 화각대이기도 하고 이 렌즈가 28mm에서 특히나 선을 돋은 광학적 특징이 좋았습니다. 25cm의 최소 초점거리의 28mm 그리고 f2.8을 조합하면 적당히 보기 좋은 얕은 심도의 클로즈업 컷을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샘플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가방도 없이 하루 종일 FP에 마운트해서 들고 다녔는데요. 가벼운 무게 덕분에 전혀 피로감이 들지 않았던 것도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참 편하게 하루 종일 이것저것 촬영하기에 좋구나 라는 인상이었습니다. 총평하자면 기본기가 좋은, 사용하기 편한 광각 줌 렌즈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켓은 다양한 광각 렌즈를 구비해두기 부담스러운 모든 사진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일상 스냅이 위주가 되는 취미 사진가들에게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습니다. 주말에 연인 혹은 가족들과 하루를 기록하기에 참 좋은 렌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는 해당 쓰임에 있어서 아주 명확한 장점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작업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영상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대안이 되는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무게중심 이동이 최소화된 이너줌과 빠른 AF 동작 속도 등이 포인트였습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상업미를 진행하는 프로 사진가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소 약한 광각단 주변부 해상력과 회절 컨트롤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직업으로 삼는 분들에게는 일에 따라서 때때로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동안 개성이 명확하고 그 쓰임이 명확한 렌즈를 사용하다가 오랜만에 만난 전천후로 사용하기 편한 렌즈였습니다. 만약 단렌즈 사용은 조금 부담스럽지만 광각 계열 렌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또 다음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